돈이 없어서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인맥이 없어서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지금 QLD랑 TQQQ가 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신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회를 증폭시키는 도구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으면 QLD는 그냥 불안 증폭기고 TQQQ는 그냥 멘탈 분쇄기입니다. 저는 부자들을 많이 만나고 잘 되는 사람들을 오래 관찰할수록 확신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보다 구조가 다릅니다. 말을 바꾸면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설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등가 교환, 필요 확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레버리지가 들어간 상품을 다루는 순간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규칙이 됩니다. 첫째, 등가 교환입니다. 원하는 게 크면 반드시 내놓는 것도 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시간은 그대로 쓰고 생활은 그대로 누리고 소비는 그대로 하고 결과만 크게 바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QLD도 TQQQ도 어떤 투자도 결국 흔들립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특히 잔인합니다. 수익이 커질 수 있다는 건 반대 방향의 고통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건 종목 선택이 아니라 감당 능력입니다. 감당 능력은 기분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생깁니다. 그 규칙을 만들려면 먼저 등가 교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매수하고 차트는 안 보고 공부는 안 하고 리스크 관리는 안 하고 대신 수익은 크게 원한다. 이건 교환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만 크고 지불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한 번에 급락해서 계좌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무너지고 결국 포기합니다.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이 크면 내가 지불해야 할 건 무엇인가? 시간을 지불할 건지, 소비를 줄일 건지, 감정을 관리할 건지, 규칙을 만들 건지, 그리고 그 지불을 실제로 합니다. 말이 아니라 달력과 통장과 행동에서 합니다. 둘째, 필요입니다. 세상은 필요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말은 투자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시장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시장이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장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매일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자기 실수를 기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필요라는 건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의 기본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포지션을 작게 나누는 것. 둘째, 현금을 남기는 것. 셋째,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 넷째, 그 기준을 지키는 것.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시장에서 희귀해집니다. 희귀해지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확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를 늘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기회만 늘리면 뭐합니까? 확률이 낮으면 기회는 그냥 실패의 누적입니다. 투자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 이겁니다. 한번 급등하면 따라 들어가고 한번 급락하면 겁먹고 던지고 다시 급등하면 또 들어가고 또 깨지고 기회는 많았는데 확률을 올리는 업그레이드가 없습니다. 확률을 올린다는 건 뭘까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했으면 다음 시도는 반드시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 나아짐이 없으면 레버리지에서는 계좌가 먼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QLD와 TQQQ를 단순히 사라 마라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의 구조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만 잡히면 QLD는 안정적인 엔진이 되고 TQQQ는 통제 가능한 터보가 됩니다. 구조가 없으면 둘 다 폭탄입니다. 먼저 큰 틀부터 잡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종하는 성격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하는 성격입니다. 둘 다 상승장에서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질수록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항상 이 순서여야 합니다. 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매수합니다. 1. 돈의 성격을 나누셔야 합니다. 레버리지에 들어갈 돈은 생활비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걸린 돈이면 QLD도 못 버팁니다. 아이 학원비가 걸린 돈이면 TQQQ는 절대 못 잡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금은 시간이 내 편인 돈이어야 합니다. 최소 몇 달은 흔들려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2. 계좌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마십시오.
레버리지 계좌는 3칸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첫 칸은 코어, 두 번째 칸은 터보, 세 번째 칸은 현금입니다. 코어는 QLD 성격입니다. 터보는 TQQQ 성격입니다. 현금은 다음 기회를 위한 탄약입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하락장에서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면 사람은 패닉을 합니다. 패닉은 손실을 확정시킵니다. 3. 매수는 한 번에 끝내지 마십시오. 잘 되는 사람들은 매수를 이벤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루틴으로 만듭니다. 한 번에 넣는 매수는 한 번에 흔들리는 멘탈을 만듭니다. 분할은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QLD든 TQQQ든 분할이 없으면 결국 고점 추격이 됩니다. 4. 기준은 차트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트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기준을 더 단순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이 가능합니다. 내가 정한 날짜에 내가 정한 금액을 내가 정한 분할 횟수로 내가 정한 현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집행한다. 이 자체가 확률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에 반응하는 투자에서 시스템에 반응하는 투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를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구조는 이런 형태입니다. 첫 단계, QLD로 기본 체력을 만든다. QLD는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TQQQ보다는 덜 폭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일수록 QLD가 코어가 되어야 합니다. 코어가 튼튼해야 터보를 붙여도 차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TQQQ는 타이밍이 아니라 비중으로 다룬다. 많은 분들이 TQQQ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계좌를 망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감정이 투자 결정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타이밍 대신 비중으로 다루는 겁니다. 즉, 언제 사느냐보다 얼마나 사느냐를 먼저 통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상승장에서는 일부를 이익 실현하고 현금을 복원한다. 레버리지 투자는 오를 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과열되기 때문입니다. 과열되면 올인을 합니다. 올인하면 한 번의 조정이 모든 걸 되돌립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규칙대로 일부를 팔고 내 현금을 복원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다음 조정에서 웃으면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할인으로 해석한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을 때만 할인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은 그냥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좋습니다. 아예 복붙하실 수 있게 운영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니 구조와 순서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프로토콜 1, 매수 전 체크리스트. 내가 지금 사려는 이유가 명확한가? 뉴스 때문인가? 남들 수익 인증 때문인가? 아니면 내 규칙 때문인가? 내 규칙이 아니라면 그 매수는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추가로 투입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금액을 몇 번으로 나눌 것인가? 분할 횟수가 곧 멘탈 방어력입니다. 내가 남길 현금은 얼마인가? 현금은 남은 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떼어놓는 돈입니다. 남기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 남지 않습니다. 프로토콜 2, QLD 운용 방식. QLD는 코어입니다. 코어는 자주 흔들면 안 됩니다. 매수는 분할로 하되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큰 변동이 와도 코어는 계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QLD는 내 계좌의 심장으로 두고 과한 매매를 줄이셔야 합니다. 프로토콜 3, TQQQ 운용 방식. TQQQ는 터보입니다. 터보는 항상 조건부로만 붙이셔야 합니다. 조건은 딱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내 현금이 남아있는가? 둘째, 내가 감정적으로 급해졌는가? 현금이 없으면 TQQQ는 금지입니다. 급해졌으면 TQQQ는 금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기만 해도 생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프로토콜 4, 이익 실현 규칙. 이익 실현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익 실현은 다음 기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수익을 통장으로 옮깁니다. 못 되는 사람들은 수익을 꿈으로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구간이 오면 일부를 판다. 그 일부 중 일부는 다시 QLD로 옮긴다. 일부는 현금으로 남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옮기면 레버리지가 통제됩니다. 프로토콜 5 같은 실수 금지 규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실수는 반복됩니다. 매수할 때 한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왜 샀는지. 팔 때도 한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왜 파는지. 이 두 줄이 쌓이면 내 투자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수정입니다. 여기서 인간관계 이야기와 투자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도 명분 아니면 실리라고 했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명분은 규칙이고 실리는 수익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규칙이 없으면 수익은 우연이고 수익이 없으면 규칙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 이 말도 투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투자에서 기회는 정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내 준비에서 옵니다. 현금이 준비되어 있으면 조정이 기회가 됩니다. 규칙이 준비되어 있으면 급락이 기회가 됩니다. 기록이 준비되어 있으면 실수가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준비가 없으면 어떤 호재도 기회가 아닙니다. 그냥 자극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또 많이 묻습니다. 그럼 워라밸은 포기해야 하느냐? 둘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초반에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등가 교환입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나중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희망이지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은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언제까지 할지, 어디까지 할지, 어떻게 보상할지까지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은 이렇게 됩니다. 초반에는 규칙을 만드는 데 시간을 씁니다. 생활에서 새는 돈을 줄여서 현금 여력을 만듭니다. QLD로 코어를 쌓습니다. TQQQ는 작은 비중으로 훈련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으로 현금을 복원합니다. 하락장에서는 현금으로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매번 기록합니다. 이걸 6개월만 해도 달라집니다. 1년만 해도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견디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견디는 사람이 결국 먹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진짜 강자는 예측가가 아니라 생존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예상 질문들까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QLD와 TQQQ 둘 다 해야 하나요? 둘 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다를 쓸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구조가 있으면 둘 다 도구입니다. 구조가 없으면 둘 다 독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이라는 말이 감정에서 나온 거라면 그건 대부분 성급함입니다. 규칙과 분할과 현금 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면 시장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언제 시작해도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는 건 자연입니다. 문제는 떨어졌을 때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선택지는 현금에서 나오고 현금은 이익 실현에서 나오고 이익 실현은 규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의 답은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던데요? 맞습니다. 아무 규칙 없이 장기라는 단어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기라는 말 대신 구조라는 말을 쓰셔야 합니다. 구조가 있는 장기는 전략이고 구조가 없는 장기는 방치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더 정확히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반복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QLD, TQQQ는 부자가 되는 마법의 버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시간을 압축해주는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등가 교환을 인정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확률을 올리는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면 레버리지는 폭탄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